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마이TV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벌써부터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지금 이 자리 장윤선 기자와 김종훈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나와보니까 네. 무슨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선 네. 그 이른바 지상파, 네. 지상파 방송과 JTBC 같은 종편들이 네네. 대형 스튜디오를 전부 광화문에 설치를 그러니까요. 해놨네요. 그래서 그냥 오기만 해도 여기가 흡사 이동 스튜디오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오마이TV는 굉장히 왜소하게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한 대에 3명의 기자들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네. 정말 축제 같은 대통령 선거, 내가 선택하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겨누는 마지막 결심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만여 명 정도 돼 보이죠? 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네. 모여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퇴근길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시민분들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사실상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듭니다. 만여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기 때문에 흡사 분위기는 촛불 집회 같아요. 촛불 집회. 예. 저도 그런 기분이 좀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시민들이 0509 네. 투표라고 쓰여진 파란색 풍선을 다 들고 계세요. 네. 이 풍선을 들고 또 문재인 후보 지지를 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이 선거 유세 마지막 날입니다. 네. 지난달 17일부터 22일간 쉼없이 달려온 유세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마무리 유세를 하고요. 네. 또 다른 후보들도 각각 상징적인 곳에서 유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김종훈 기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다른 후보들 어디서 지금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다른 후보들은 모두 서울에서 유세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2번 후보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8시에 네. 대한문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간 뒤에 이어서 강남역과 홍대에서 자정까지 유세를 마지막 마무리를 이어간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3번 후보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현 시간에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대로 올라온 뒤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국민과 마지막 소통을 한다고 지금 밝혔고요. 네. 그리고 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5시 반에 오피스를 둔 뒤에 그리고 명동 7시부터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를 이어간다 그랬습니다. 네. 끝으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2시부터 신촌에서 젊음의 거리에서 청춘들과 그다음에 지지자들을 만나서 마무리 유세를 이어간다고 자정까지 현재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필리 버스킹이라고 이름 붙여진 심상정 후보의 유세도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어찌됐든 네. 이제 판세가 굳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후보들 입장에서는 막판에 스퍼트를 최대한 동원을 해서 표를 끌어모으려면 인구의 절반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막판 육세에 힘을 쏟는 전략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김종훈 기자가 전하는 그 중에 내용 중에 들어오는 게 홍준표 후보가 대한문에서 유세를 하고 그것은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에서 하고 대비가 분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촛불과 탄기구이죠. 네, 촛불과 탄기구. 사실상 뭐 친박당으로 완전히 복원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 친박계 의원들은 전부 복당. 최경원, 서청원, 윤상현, 당원권 정지가 다 해제가 됐어요. 다 해제가 되고 사실상 다시 한번 보수 총집결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구도가 또 촛불 대 태극기라는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촛불 대 탄기국의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그거밖에 없죠. 전략적 선택은 최대한 이게 어차피 선거에서 승패를 떠나서 보수를 최대한 밀집시켜야 차기 혹은 차차기까지도 넘볼 수 있는 세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은 보수의 집결이 제일 중요한 선거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 이 현장을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선택한 것.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촛불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에 광화문에서 유세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광화문에서 유세를 하고
경부선을 달렸죠. 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마무리하는, 부산역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컨셉이었는데요. 다시 광화문에서 총 집결을 하겠다는 것은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대선의 특별한 의미는 촛불 대선이라는 측면 의미가 큽니다. 22주간 저희 박정호 기자 저도 마찬가지고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마이TV가 촛불 현장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바로 이곳 광화문 이 현장을 지키고 부패한 권력, 불의한 권력을 감옥에 가두는 그 역사적 현장을 바로 만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촛불의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22주간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이곳에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나를 닮은 대통령.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컨텐츠가 중요하다. 제가 매주 촛불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의 결정판을 문재인 후보가 이곳에서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저는 돌아보면서 촛불 집회 현장에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계절은 많이 바뀌었지만 촛불 집회 이제 초여름이 와 시작이에요. 있는 예. 그런 느낌 좀 들었는데요. 김종훈 기자 좀 일찍 와서 돌아봤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현장 자체가 네. 촛불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오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촛불 집회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고 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이번 대선 촛불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대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이 마음가짐, 민주주의에 대한 이 마음가짐 자체가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겨났다는 게 참 큰 의미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촛불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네. 자신감과 열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열패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것이 없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지자 간에 혹은 또 그 밖에 다른 세력 간의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촛불이라는 아주 거대한 혁명적 상황, 명예혁명, 문화혁명적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돌파하는 힘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만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 열정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세대 불문, 지역 불문,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함 없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었어요. 촛불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수평적 연대, 제가 늘 연대를 강조하죠. 수평적 연대를 이뤄낸 바로 그 현장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그것을 결의하는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좀 울컥울컥하고 뭔가의 떨림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인 의미, 이게 바로 이제 사전 투표율에서 좀 나타났어요. 26.06% 정말 높았는데요. 네. 지난 총선에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많은 분들께서 투표장에 나오셔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5월 9일 투표일인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요. 이건 기대 좀 해봐요. 15대 대선 이후 80%를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전 넘을 것 같아요. 글쎄,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86.9%가 이번에 반드시 투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대선 때도 80%가 넘었어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그러나 현상은 75.6%인가요? 제 숫자는 지금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80%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추이는 그대로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투표율입니다. 세대 불문 투표율 굉장히 중요한데 젊은 세대, 또 노인 세대, 장년 세대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경주할 거다. 전 80% 넘을 것 같아요. 김종훈 기자님.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80%를 아니, 또 한 사람 좀 달라야 되는데 왜 다 똑같아 우리? 그래요, 80%이 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위이야기라더라고요. 선관위에서 85%를 제시하면 그것보다 한 3-4% 정도 이하로 보면 된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85%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82%를 예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일 투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전투표를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호남에서 투표율이 높았고 네. 대신 영남권에서는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어쨌든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야권의 후보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는 야권의 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호남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찍더라도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영남의 보수, 특히 이제 영남 패권 정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복속돼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 홍준표 후보를 찍기에는 사실상 너무 품격이 보수의 품격이라고 그냥 하기에는 샤이해지고 싶어요. 네, 뭐 돼지응 문제, 뭐 온갖 욕설, 영감탱이 막 뭐 이런. 장인 폄하 논란,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른바 사실 보수는 굉장히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품격이 너무 그래서 참 이 사람을 지지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유승민 후보를 밀어주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후보들이 아예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것이 입증된 것이 바로 사전투표율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호남은 늘 투표율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보기엔 9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가 훈련이 되어 있는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표를 참여할 것인데 영남의 보수층 같은 경우 특히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찍을 만한 후보가 없어서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이런 경향이 다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 사전 투표율, 그 지역별 득표율이 내일 투표일에서도 어떻게 좀 나타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60대 이상의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하겠다는 유리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9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대결 구도를 따진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역 구도는 많이 완화된 것 같고요. 여전히 세대 구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다투는 구도가 자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 세대 간의 격차,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 혹은 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율이 높다면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5, 6, 7, 8 이 연령층에서는 홍준표 후보나 또는 뭐 보수적인 유승민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세대 간 대결은 여전히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내일 투표를 얼마나 많이 참여하실지. 투표하셨습니까? 사전 투표했습니다.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저 아직 마음을 못 정해가지고. 참 여기 한 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직 투표 안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 후보 쪽에서 후보 쪽에서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들어봐야 되겠어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투표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디서 이 현장을 저희 오마이TV가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이곳을 저희 뽑았는데요. 어디서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지 또 투표를 하셨는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문재인 후보는 언제 옵니까? 7시에 도착해야 되죠. 네네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사전에 김홍걸, 김현철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같이 손을 잡고 올라와서 국민 통합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자당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노래도 있어요. 민자당이라고 들어나봤나 이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영남이 PK와 TK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영남 패권을 주도하던 것이 박정희 권력이었죠. 그래서 TK 중심으로 갔고 PK는 사실상 YS를 중심으로 한 야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권 정치는 어땠습니까? YS가 자민련하고 당시에 민정당하고 또 어디죠? 그 YS당 무슨 갑자기 지금 정당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민자당이라고 합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상 이 영남이 PK, TK가 주도하는 방향 그리고 영호남이 갈리는 지역 정치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그 3당 통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YS, DJ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두 아들이 이렇게 민주당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서 새로운 통합 질서, 국민 통합을 이룬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30년 만에 우리 역사가 올해가 이제 민주화운동 30년 아니겠어요? 87년 6월에 30주년이 된 해인데 그 역사적인 해에 두 분이 새로운 통합의 상징으로 서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살펴볼 만한 정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이죠. 두 분이 무대에 서기 전에 제가 이제 사전 취재차 이 주변을 좀 돌아봤는데 저희가 맨날 가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에 두 분이서 마주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서로 카페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서로 상의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지금의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그 대통령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끝나고 12월 대선에 둘이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역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87년 6월 항쟁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항쟁에서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역사를 만들었던 두 분은 다 가셨지만 이제 그 아들들이 새로운 통합의 역사, 통합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귀결될지는 언론인 저희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들들이 이제 통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댓글을 잠시 좀 볼까요? 네, 댓글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김해에서 저는 김해에서 보고 있는 30대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말씀을 달라고 제가 했는데요. 네, 말씀을 많이 안 주고 계시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여기 모여 계신 시민분들을 좀 만나서 그럴까요? 예.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뭐 지금 장년층 모습도 좀 많이 보이고요. 이쪽은 작년쯤 네. 자, 말씀을 잠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TV에서 현장 좀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네. 경기도 분당이요. 아, 경기도 분당에서 예. 오셨어요. 예. 아니, 문재인 후보 보러 멀리 오셨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네. 아니, 사전 투표는 하셨습니까? 예. 아, 벌써 하셨어요? 예. 아니, 사전 투표율이 26.06% 정말 높았는데 왜 이렇게 높았다고 좀 보고 계세요? 이런 광장에 이런 열망이 반영된 거 아닌가. 예. 이미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참지 못하고 투표장으로 나갔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예. 문재인 후보에게 한 표를 주신 걸로 제가 봐지는데요. 예. 왜 문재인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촛불 민심을 네.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담고 있는 후보는 유일하게 저는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촛불 민심을 잘 받아 안아서 촛불 민심이 원했던 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예. 가장 내일- 완벽하게 일치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투표일이에요. 예. 내일 투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예. 네, 한 말씀 투표해달라고 짧게 한 말씀만. 새로운 민주화를 저희가 어렵게 쟁취한 민주화를 다시 10년 만에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모두 투표장에 나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단상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 바라기 문바 1호 아버지 딸 자해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선거일이네요. 선거 전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오늘만큼은 아버지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식으로서 들어서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고자 제가 직접 선거팀을 부탁해서 이렇게 아빠 몰래 영상편지를 찍고 있어요. 아빠, 많이 힘드시죠? 잠깐만요. 저 혹시나 아버지가 다치실까, 잠깐만요, 여러분. 힘드실까 지금 늘 우리- 뒤에서 노심초사해요. 며칠 전 시퍼렇게 멍들고 통통 부은 아버지 후보님이 손을 아마 보고 모르셨을 너무 마음이 겁니다. 아팠어요. 저희가 원래 깜짝 선물로 아빠는 너무 걱정하는 힘드셨어 척해. 응원 선물로 나는 분명 따님의 영상 편지를 나는 진짜 괜찮은데?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제가 평생 보아온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무거운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셨어요. 그런 아빠를 저는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저는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아빠는 치아 10개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는데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경을 보면서 아빠가 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5년 전 대선이 끝난 직후 저는 후회했습니다. 문재인을 단지 내 아버지로서만 생각한 제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아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말씀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신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제가 회사 그만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전업주부가 됐을 때 아버지께 푸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아닌 단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존재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기분이 든다고.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은 바로 엄마라고.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해내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전업맘도 워킹맘도 그리고 아빠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아빠, 평생 인권 변호사로 노동 변호사로 사셨던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아빠, 긴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제가 아들 손잡고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파 1호 아버지 딸 다혜입니다. 네, 크고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그 문다혜 양의 따님 그리고 우리 대통령 후보님의 외손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이름은 서지안 양이라고 합니다. 서지안 군이라고 합니다. 물어봐. 네. 물어봐. 셀카봉! 자, 앞에 좀 나와주세요. 저기 후보님 사업 4번을 도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 후보님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 병원 옆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도 올라오시게 하겠습니다. 네, 김종숙 여사님과 드디어 완전체 가족이 여러분들께 큰 소리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앞에 핸드폰이요. 검정색. 크게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들을
준비되셨습니까? 문재인입니다. 이번 대선 마지막 유세입니다. 정말 많이들 모이셨네요. 굉장한 인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한 표라도 더 문재인에게 표가 모여야 나라를 개혁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주신 거 맞습니까? 저도 촛불의 광장 광화문, 제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한 바로 그 광화문, 앞으로 국민과 소통할 공간 광화문, 이 광화문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유세를 마치게 돼서 무척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저는 방금 이렇게 카네이션 받았습니다만 우리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드시고 하셨습니까? 멀리 계셔서 찾아뵙지 못하고 마음만 보내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어머니가 90이신데 오늘 부산까지 갔다 오면서도 못 들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어버이날이 휴일이 아니어서 찾아뵙지 못한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을 예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보셨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저 문재인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효도하는 대통령, 효도하는 정부 되겠습니다. 사전투표하신 분들 얼마나 되나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정말 굉장하네요. 다들 저 문재인 찍은 거 맞습니까? 투표혁명 시작됐죠? 정권교체 확실합니까? 내일 투표혁명 완성시켜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투표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다 함께 내일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핸드폰에 있는 번호마다 투표하라고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저 문재인 힘차게 개혁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투표, 땅이 두 쪽 나도 투표, 투표로 투대문 맞습니까? 내일 한 번 더 투대문 해주실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함께 투대문 연호 3번만 해볼까요? 투대문! 여러분, 이번 대선 어떤 대선입니까?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촛불 대선 맞습니까?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좀 만들자. 국민들이 외쳐서 만들어낸 대선이죠? 그런데 정권 교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고 대한민국은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박근혜, 최순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자존심이
이거 용납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이게 나라냐 이렇게 단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굽니까? 촛불혁명 완성하는 정권교체 누굽니까? 국민들의 마음 저 문재인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 호남, 영남, 충청에서 1등, 서울 수도권도 1등 맞습니까?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등 누굽니까? 확실한 정권교체 누굽니까? 국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보고드립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 촛불 승리의 역사 이미 시작됐습니다. 확실한 정권교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완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절박하게 뛰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대구의 김부겸, 홍일학 비난과 야유, 물바가지 맞아가면서 눈물로 문재인 호소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남북 인천의 바닷가 동지들 조그만 목선 타고 작은 섬 하나하나 다 돌면서 정권교체 호소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이 사전투표 독려하는 막춤 추는 거 재밌게 보셨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 아들들이 손을 맞잡고 전국을 다니며 문재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민주세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병력 의무 다한 진짜 애국보수 세력, 예비역 장성, 탈북자 분들까지 문재인 안보 지지하고 있죠.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성장,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세력 문재인으로 뭉치고 있죠. 대한민국이 하나로 되고 있는 이름 누굽니까? 이제 정권교체 문재인 자신하십니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세력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흑색선전으로 선거 혼탁하게 만들고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집단 탈당한 거 보셨죠? 박근혜 무죄 외치고 복권시키려 합니다. 다시 107석 개헌 저지선을 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냥 정권교체로는 안 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제압할 힘을 저 문재인에게 주십시오. 명예로운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할 힘을 저 문재인에게 주십시오. 압도적인 정권교체 저 문재인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표 차이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들 민생, 안보, 사사건건 발목 잡지 않겠습니까? 적폐청산 법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개혁 법안 다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이거 용납하시겠습니까?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표를 몰아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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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문재인 될 거니까 표를 조금 나누어도 되지 않나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두 번의 민주정부 거치면서 우리는 자신해서 섭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느 정도 됐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랐다. 거꾸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9년 순식간에 무너졌죠. 남북관계, 경제, 인권 다 파탄났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답이죠. 더 튼튼하고 더 강한 민주정부가 답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선 저 문재인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다시 민주주의를 세웁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니다. 저 문재인에게 한 표 더 주시면 한 걸음 더, 10표 더 주시면 10걸음 더 개혁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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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재인 확고한 개혁 위해서 국민 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개혁이 먼저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구속된 거 말고 우리 대한민국 달라진 거 있습니까? 청산 아직 시작도 못했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국정농단 세력의 저항 돌파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의 토대 위에서 대통합정부 만들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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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과 통합 둘 다 해낼 국민통합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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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저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대한민국의 신용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 보셨죠? 지금 주가지수가 2200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식시장도 외국인 투자자들까지도 저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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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도 문재인입니다. 세계 최고의 주간지 타임지에 제가 표지 모델로 놓은 거 보셨죠? 이번 대선의 분명한 선두주자 저 문재인의 대북 포용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작전에 참가한 특전사 출신 문재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협상가다. 보셨습니까? 확고한 안보, 당당한 외교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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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 특수사 출신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도 마라. 맞습니까? 저 문재인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일본에게는 위안부 합의 잘못됐다. 중국에게는 미세먼지 책임 당신들에게도 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 평화 함께 만들자. 북한에게는 핵이냐 남북협력이냐 선택해라. 당당하게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당당하게 할 말을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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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반도 문제 미국, 중국에 맡겨놓지 않고 국영권 신재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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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의 개혁과 민생, 이수진 장군의 안보와 애국, 1700만 촛불염은 가득한 이 강화문에서 문재인이 만들 제3기 민주정부의 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 원하시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정농단 일삼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권력, 자유로워야 할 예술가들의 영혼을 블랙리스트에 가둬버리는 권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 문재인 정의로운 나라 약속드립니다. 공정한 나라 원하시죠? 수백조 산해유보금 곳간에 쌓아놓고 야간수당, 주말수당 안 주고 알바비 깨먹는 일 없습니다. 동네 반집, 문구점, 올목상공까지 장악하려는 재벌 대기업 더 이상 없습니다. 저 문재인 공정한 나라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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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다하는 정부 원하시죠? 나라의 미래 청년 10명에 서너 명이 실업자입니다. 일자리는 인간이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 정부는 그냥 있겠다. 이런 나라 더 이상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책임 정부 약속드립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 땅에 봄이 있는 한, 사월이 있는 한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진실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황교안이 봉인한 세월호 기록, 저 문재인이 국회에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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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반드시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국민 생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뢰 국가 책임제로 가족 공동체 지키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알뜰 교통카드로 출퇴근길을 편하게, 교통비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통신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는 게 좀 나아지겠습니까? 좀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맞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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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재인 경제 살려낸 경제 대통령, 일자리 문제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국민의 삶을 바꾼 대통령, 그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관심사는 승부가 아닙니다. 누가 될지는 이미 결판 났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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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관심사입니다. 표차가 얼마냐? 그게 관심입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커집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70% 맞습니까? 확실한 비법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아들, 딸들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아, 딸들아, 너희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사람 뽑아라.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부모님만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문재인 돼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부모님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부모님들로부터 약속 받았습니까? 비법이 또 하나 있는데 뭡니까? 투표죠. 휴대문이죠. 투표하면 대통령 문재인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대통령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누굽니까?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누굽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누굽니까? 확실한 정권 교체, 압도적 정권 교체 누구입니까? 문재인!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투대문 구호 함께 할까요? 투대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후보님,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이 다가 아닙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오른쪽 도로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돌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투대문 계속 연호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가 연호 계속 해주시라니까요. 네, 연호 계속 해주세요. 네,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함께 헌법 수호 의지, 애국 정신을 담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것입니다. 다 자리 정돈이 필요합니다. 자, 연호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연호가 끊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투대문 문재인, 이제는 구호를 바꿔보겠습니다. 나라를 아름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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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저거리 가져오세요, 부모님.
지금 약간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 후보님께서 양쪽을 다 돌면서 인사하실 거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더 크게 문재인, 저 해남까지, 저 한라까지 여러분의 연호가 닿게, 그래서 모든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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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자, 이제 우리 그동안 22일의 대장정을 함께 하셨던 일단 의원님들 조금 뒤로 가주십시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에 좀 맞춰주십시오. 여기 세 줄로 좀 서주세요. 또. 자, 이대로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헌법 수호지와 내일 반드시 투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열망으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외쳐주십시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다시 문재인 대통령 3번 연호하겠습니다. 시작.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기로 반드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선대위 위원들과 이 자리에 있는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과 함께 서로에게 격려의 함성, 격려의 함성, 저 해남까지, 한라까지, 백두까지 갈 수 있도록 한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유세는, 광화문 유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셨을 오늘 유세단의 율동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산불 사태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분들과 마음을 보탠다는 의미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일 투표 문재인 대통령 만든 후에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보님이 가실 때 응원하기 위해서 플래시,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주세요.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주세요. 여러분, 별과 빛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로 안내해주는 빛을, 새로운 길로 가는 빛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문재인 후보에게 보여주고 비춰주고 함께 갑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유세 함께 하셨습니다. 장윤성 기자, 네. 분위기 정말 뜨겁네요. 정말 뜨겁네요. 제가 보기에는 촛불 집회 인원만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수만 명의 시민들이. 글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이럴 때는 안진걸 처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만, 2, 3만, 하여튼 수만 명, 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현장에 함께 하셨고요. 네. 이 열기라면 저는 정말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의 그야말로 폭주기관차의 동력을 바로 이곳 광화문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연설 가운데 제 귀를 번쩍 딱 뜨이게 했던 게 황교안이 봉인한 세월호 7시간의 기록을 국회에 요구해서 봉인 해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선언, 이것이 촛불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과연 촛불 정신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얼마나 실천을 해낼지 그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감동이 남아있어서 그런 걸까요? 한번 몇 분 만나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파란색 풍선을 들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파란색 풍선을 들고 있어가지고 2개나 들고 계시네요. 오마이TV에서 이 현장에 방송을 좀 했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민이에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시민이라고요. 시민. 시민. 네. 예, 지역을 밝히지 않으시는데, 네.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오셨군요. 오늘 이 유세 현장 참여하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역시 공감대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촛불의 연장선 같았습니다. 촛불의 연장선 같다. 사전 투표는 하셨어요? 아니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하실 예정이세요? 네. 집에 몇 표나 있으세요? 3표요. 3표? 네. 3표가 통일이 됐습니까? 아니면 많이 갈라졌습니까?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됐나요?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투표 못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투표 동료 메시지 한 말씀만 짧게. 자. 나의 결정권을 내 삶에 반영하는 게 투표입니다. 절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 꼭 한 걸음씩 갑시다. 말씀 잘하시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투표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고양시에서 오신 분을 만나봤는데요. 네.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많이 그래요. 모이신 것 같습니다. SNS에서도 사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광화문 현장에 고스란히 녹여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장의 기사에는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기자들의 통계를 제가 보기에는 안진걸 선배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진걸 처장이 와서 좀 세야 되는데 그 촛불이 그립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예쁘게 머리띠 하셔가지고 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포요. 군포에서. 네? 김포요. 김포. 네.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데 한 말씀. 자, 오늘 마지막 유세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카네이션은 다 달아드렸는지요? 괜찮으세요? 한 말씀. 어버이날에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이번에 꼭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진짜 정권 교체.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네, 준비된 지지자셔요. 준비된 지지자. 고맙습니다. 네. 부끄러우신데도 할 말은 한다. 그러니까 저래야죠. 네, 아무리 부끄러워도 할 말은 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하는 만큼 세상이 바뀐다는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관심이 없어. 내가 뭐 얼마나 안다고 알아서들 하겠지. 이렇게 맡기는 순간 제일 후진 사람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표 참여도 사실 잘 안타까운 점이요. 사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정말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사전 투표로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늦잠 자느라 오늘 또 이제 내일 휴가라고 생각해서 늦게까지 술 마시고 늦게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반드시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의 가치, 이념을 좀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투표율 80% 넘을 것 같고요. 82에서 85 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까 김종훈 기자가 90% 얘기했나요? 82%. 네. 그래요. 저희는 다 세 사람 다 80%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민분들 딱 한 분만 더 만나 볼까요? 예, 어르신. 예, 안녕하세요. 끝난 게 아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예 관악구 신림동에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학년 2반이에요. 8학년 2반. 예. 80대신데. 아니, 아마 제일 최고령 오늘 참석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젊은 나이. 오늘 그런데 투표를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투표를 해야만이 후회를 안 하잖아요. 누구를 찍던 찍어야 된다고. 안 찍으니까 안 찍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나중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 없어. 내일 정확히 투표를 해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를 찍으란 말은 내가 안 해. 내가 꼭 찍으라 하면 또 안 찍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알아서 찍어줘. 하지만 그러면 되잖아. 투표는 꼭 해야 된다. 투표를 하고 안 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죠. 해야죠. 네, 우리의 권리인데.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맨 후회만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 듣고 투표 다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오마이TV 유튜브에서 오마이TV 검색하시면은 명함을 또 주시네요. 제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학년 2반. 8학년 2반. 몇 학년 아빠이세요? 네.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투표를 해야지. 안 하고 후회하면 뭔 소용입니까? 꼭 해야죠.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 꼭 투표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 현장, 광화문광장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촛불 현장 23차례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계속해서 시민분들께서 주말마다 함께 하셨는데 그 감동이 지금 이 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촛불 대선이라고 불리는 19대 대선 내일 투표를 시작해서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떨려요. 네, 누가 될지. 그러니까요. 지금 사상 유례 없이 그동안은 양자구도의 대선을 치러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5개 정당의 후보가 공히 경쟁을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누구 한 명 지금 사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5명의 후보가 모두 살아있는 것이죠. 따라서 투표율에 따라서 지지율도 많이 갈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내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가 나오겠죠. 출구조사와 함께 각 당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저희가 그 모습도 오마이TV 카메라에 생생하게 현장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종훈 기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민주주의 광장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가 이뤘고 그 꿈을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대통령 장미 대선까지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 광장을 채운 시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민주주의의 주역이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습 아닌가 그 감동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마이TV도 계속해서 현장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종훈 기자, 저는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결정을 바꿀 수가 없는데, 자 여기 한 분, 장윤선 국장은 아직 투표 안 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투표 동료 메시지 대표로 내일 투표를 앞두고 있는 유권자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여러 후보 캠프에서 일종의 이제 기계음 녹음을 한 후보들의 투표 동료 메시지가 전달이 되던데요.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서니까 지난 가을 시작했던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요구 그리고 상식적인 나라 사실 이게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이번 대선은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 있었던 지역주의 구도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념 대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그런 문제들을 전부 해소했던 게 바로 촛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촛불
촛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1700만의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로 내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만큼 민주주의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힘들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투표장으로 나가서 줄을 길게 서서라도 기다려서라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또 계속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주위에 투표 안 한 분들 계시다면요, 장윤선 국장이 이 멘트 딱 잘라서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럼 내일 당장 투표하러 아침 새벽 6시에 달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투표 시간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원래 지난 대선, 그러니까 원래는 뭐 저녁 6시까지인데 거리 선거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투표 안 하신 분은 없도록 이번 투표율 80% 그걸 넘어서 90%까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이렇게 2017 대선 오장박이 간다로 함께 했는데요. 이제 내일 개표 방송은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네. 내일 오장박이 간다는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하고요. 각 당사에 전부 나가서 기자들이 현장 스케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되든 광화문 광장이 매우 뜨거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광화문 광장도 함께 스케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설레이는 대선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이전의 선거도 저희들이 보도를 했었지만 특히 이번 대선은 지난 가을부터 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었던 촛불 염원을 실천하는 그 마지막 피날레가 되기 때문에요. 그 어떤 대선보다 설레는 대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1700만의 이 촛불 민심이 원하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정말 이민 가고 싶지 않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계속 목이 아프고 눈이 따끔따끔거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5월 9일 단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될 텐데 오마이TV와 함께 그 결과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저희가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댓글 등을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어떤 걸 바라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장윤선 국장, 김종욱 기자 고생 많았고요. 내일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꼭 투표하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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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